고전시가 7. 용부가. 우리가 작년에는 오부가라는 그 작품이 수능특강에 나와 있었거든. 오부가의 내용이 뭐였어? 우부, 우가 어리석다, 우둔하다. 부는 남편 부자야. 남자 할 때 그 부자. 그래서 우부가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또 남자, 거기서는 이제 3명의 남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남자를 어리석은 어떤 그 남자의 태도, 이런 부분을 되게 비판하는,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었다면, 용부가에서의 이 부는 부인 부자야. 용렬하다. 용렬한 부인에 대한 노래인데, 용렬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지. 이제 졸렬하고 부정적인 의미의 그 여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가사가 용부가예요.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세상에 경계해라. 세상 사람들아, 이런 삶의 태도를 경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거를 경세적 태도의 작품이다 라고 한다. 용부가를 개녀가의 종류라고 보기도 해요. 말 그대로 여성을 계몽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작품. 경세적 태도,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뭔지 알아야 되겠지. 보기 3번을 보면 조선시대 후기에 여성이 지켜야 할 여성 교훈서 같은 게 있을 때, 이때 당시는 이제 유교 사회니까 유교에서 여자에게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사회적인 규범. 책의 제목이 규곤의 축이래. 주로 여자들이 생활하는 방 안에서의 행동거지와 법, 규범 같은 것을 다루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남성주의의 가부장적 체제였겠지, 당연히. 뭐 유교 이념의 실천을 강조. 그치? 여자가 집안에서 뭐 남편한테 해야 할 일, 뭐 부모님한테 해야 할, 뭐 자식들에게 해야 할 어떤 그런 도리 같은 거, 그거를 부녀자가 지켜야 할 규범을 23개로 나누었대. 이 작품에서, 용부가에서 A, B, C, D 이 중에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고르래.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하고 연관시키라는 얘기지. 자기 자신, 여자 자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규범, 마음 잡는 거, 뭐 음식과 의복, 무당과 불교에 대한 경계. 지금 무당하고 불교는 유교하고는 좀 다른 성질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무당이나 너무 무당한테 가서 뭐 이렇게 복을 빈다거나 불공을 막 열심히 드리는 거를 유교에선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 그거를 경계해라.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규범은 지압이, 남편을 섬기는 도리, 친정부모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안 살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집안 살림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지, 타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한테 어떻게 접대해야 하는지, 아랫사람을 통솔, 노비 같은 하인, 노비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찾으라고 하는 거죠.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이, 비판의 대상이 2명이야. 첫 번째 비판의 대상은 첫 번째 줄에 나온 저부인. 저부인의 모양 보소.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의 대상은 B하고 C, 그 사이에 있는 뺑덕어멈이 두 번째 비판의 대상이에요. 저부인은 양반가의 부인이야. 그러니까 저부인한테는 노비가 있어. 저부인이 하는 그런 불평, 불만의 말에 뭐 노복들이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했어.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저부인은 양반 집안의 부인이고, 뺑덕어멈은 평민가의 부인이라는 거,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돼. 화자가 저 부인의 행동 거지를 막 열거하고 뭔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하고, 뭔가 당연히 풍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웃음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니까 흉보기도 싫지만, 저 부인 쟤 하는 거 좀 봐. 저 부인의 어떤 행동 거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 출가한 지 석 달 만. 출가라는 건 이제 결혼해서 친정집에서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시집살이 심하다고 엄살을 부렸나 봐, 저 부인이. 그래서 시집살이 심하다고 뭐 해서 친정에 편지를 했대.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시집살이에 대한 어떤 욕, 뒷담화, 불평,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 시집 흉이 허다하다, 너무 많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 이번에서 물어봤지. 계엄스런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 야유떼기 시누이, 엄숙떼기 맏동서, 요악한 아웃동서, 여우 같은 씨앗년, 열거하고 대꾸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계엄스러운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가 알지 못해도 부정적인 의미겠지. 시기하는, 암특할사, 샘을 잘 내는. 씨앗년이라는 게 남편의 첩이래. 옛날에 이제 다 같이 살았나 보죠.
시어머니는 계엄스럽고 시아버지는 암특하고 시누이는 야유댁이고 맏동서는 엄숙해서 막 진지하고 무뚝뚝하고 아우동서는 요사하고 간악하고 시안녀는 이 남편의 첩은 여우 같고 시집 식구들 하나하나를 다 디스하고 있네. 거세도다 남노여복 남자 여자의 노비들도 애들이 너무 드세. 가족들 디스하고 가족은 아니지만 저 부인이 부리고 있는 그 밑에 사람 남노여복 또 디스하고 있어. 드나들면서 흠구덕을 너무 해. 흠구덕이 뭐야? 이렇게 되게 막 뒷담화 하는 거야. 여기저기 사설 말이 너무 많아. 구석구석 모함을 해. 부정적인 비판의 대상 저 부인의 입장이야. 이 내용이 누구한테 편지 쓴 내용이라고? 친정의 시집식구들을 욕하는 내용에 쓰여진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고 걔네들 다 디스하고 있어요. 남편도 믿었는데 남편도 마음에 안 든대. 시뻘지먹이 됐대. 시뻘지먹이라는 거는 10번 찍혀서 너덜너덜해진 어떤 건 나무.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도 의지가 되지 않는다. 저 부인한테는 하나도 의지가 되지 않는 쓸데없는 남편이다 라고 디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편지 부분 1번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시샘하고 빈정거린다. 야유떼기 빈정거리는 거죠. 계엄스럽다고 암특할사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샘 잘내는 시기하는 이런 의미니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시샘하고 빈정거린다 적절하다. 2번 집안의 종들 그치 남녀노복이 나쁜 소문 말이 너무 많고 험담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남편마저도 10번 찍힌 나무처럼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3번도 맞고 아우동서와 남편 그 씨앗연도 다 간사하다 맞는 얘기죠. 간수병을 기울이고가 무슨 뜻이야? 먹지 못할 것을 이제 먹고 싶어하는 죽고 싶어하는 막 그런 부정적인 태도인 거죠. 치마 쓰고 내닫기 보찜 싸고 도망질 부정적인 행위겠지. 오락가락 못 견디어서 나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뎌서 여승이나 따라갈까? 뭔가 유교 사회에서 시집 온 지 세 달밖에 안 되는데 괜히 그 불교의 그 승려를 따라가면 현실 회피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지. 들구경을 하여 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나가서 뭐 놀아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의 일에 이제 집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번에 5번 여승이 가출할 것을 권유한다라는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네. 5번 적절하지 않겠지? 기억. 긴 장죽이 번님. 긴 장죽이라는 거는 긴 장죽이 뭐냐면 대나무 베개 같은 거잖아. 그거랑 계속 친구처럼 논다라는 거는 집안일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낸다는 얘기지. 문복하기 소일 전 보는 거야. 좀 심심하니까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딴짓만 하는 그런 저 부인의 모습이지. 1번 친구들과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야. 허송세월은 맞는데 친구들이 아니라 긴 장죽도 사물이고 사물하고 친구처럼 지낸다는 거니까 친구들하고 허송세월 지내는 게 아니야. 그냥 긴 대나무 베개하고 허송세월하고 그냥 누워 있다는 얘기고 문복은 점 보러 다니는 일을 한다는 거니까 1번 적절하지 않다. 겉으로는 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 반분대로 이를 삼고 털뽑기가 세월이요. 이렇게 화장하는 거지. 화장하고 털뽑기 몸 치장만 하고 있는 저 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 풍덩풍덩하고 남편이 걱정하면 계속 말대답하고 맞대응하고 싸움질하고 하나도 이제 고분고분하지 않은 거지. 들고 나니 초롱꾼의 팔자나 고쳐볼까? 팔자를 고치려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들고 나니 초롱꾼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드나드는 어떤 외간 남자 초롱꾼 같은 외간 남자 바람피고 다른데 시집이나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 배워서 저러한가? 참 본대 없이 자랐구나라고 누가 저 부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화자가 야 저걸 어디서 배웠지? 정말 배운 게 없구나 라고 부정적인 혹은 주관적 인식을 화자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비판의 대상은 저 부인이고 여기저기 물음맞춤 맞다이 맞짱 뜨고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사람들하고 막 싸움질로 세월이요. 나가면 말전주 들면서 음식공론 이간질하고 나가면 이간질하고 들어오면 음식 타박하고 음식 받고 반찬 투정하고 유교적으로 얘들아 여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겠지. 근데 제 조상은 젖혀놓고
자기의 집안의 조상,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불공만 드린대. 불공이라는 건 여기선 좀 부정적인 의미겠지. 왜? 유교 사회니까.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무당한테 돈 주고 푸닥거리 막 하면서 돌아다니느라 니은 남편의 꼬라지를 보니까, 남편의 모양이라는 건 남편의 어떤 매무새라든가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삽살개 뒷다리와 같아. 삽살개 뒷다리가 얘들아 어떤 느낌이야? 되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꼬질꼬질한 그런 느낌이잖아. 남편도 하나도 돌보지 않아서 남편의 꼬라지가 삽살개 뒷다리 마냥 더럽다. 자식은 또 어때? 자식 거동 볼짝 시면 털 벗은 솔개미.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대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지금 집안에서 자기가 거두어야 할 남편하고 자식은 뒷전인 모습이지. 1번에 2번 비유적 표현이야. 삽살개 뒷다리처럼 거짓골이다. 가족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한 인물. 맞겠지?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그치, 엿장수하고 떡장수가 막 오면 애 줘야 되니까 엿장수한테 엿 얻어먹고 떡장수한테 떡 얻어먹고, 사실은 정말로 아이를 걱정해서 그걸 얻어먹는 게 아니지. 아이 핑계를 막 대면서 하는 거지. 물레 앞, 씨야 아픈 손아픔 기지개. 지금 어디 앞에서는 하품하고 기지개만 하니? 물레 앞에서 여자가 뭘 해야 돼? 열심히 잠을 깨워가면서 바느질 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여자의 도리잖아, 유교 사회에서. 근데 거기서는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하품만 하고 기지개만 한다. 되게 한심한 모습이겠지. 이야기책 소일에 음담패설까지. 음담패설 막 야한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이 집 저 집 이간질하고 모함 잡고 똥 먹이고 남을 되게 막 못살게 군. 인물 초인 떨려나기 패조박이 되겠구나. 외간 남자 들여놨다가 쫓겨나고 결국에는 거지꼴이 되었구나. 디귿. 세간이 어떻게 돼? 당연히 집안 살림 하나도 안 하니까 세간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나네.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이것도 치마가, 사실 여자가 치마가 짧으면 안 됐지 옛날에는.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가정 형편이 악화되는 상황. 세간은 줄고 걱정만 늘어난다. 대비되는 어휘를 써서 집안 살림이 막 안 좋아지는 상황. 맞겠지. 총 없는 헌 집신. 집신도 다 떨어진 헌 집신에 어린 자식 들쳐없고 진짜로 애를 막 걱정해서 막 애를 먹이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혼인 장사 집집마다 결혼식장이라든가 아니면 장례식장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음식 얻어먹고 다니는 거야. 꾼 양식 거울러라 한번 곡회하여 보자. 꾼 양식은 결혼식장 가가지고 다 없어지고, 곡회 친구들끼리 술만 먹고 이러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제 매 마치고 계속 싸움만 하고 다니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싸움질하니까 대신 남편이 매를 맞는 그런 어떤 벌이 있었나 봐. 부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맞고 돌아다니는 거지. 공연히 화내고 무죄한 자식 때리고 씨앗은 이제 여기서도 씨앗이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씨앗년 첩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겠죠?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아비를 원망하고, 중매아비는 이제 부인을 남편하고 맺어준 중매쟁이 원망하고, 날 왜 저 남자한테 결혼시켜가지고 자기 아들의 부인, 아들도 이혼시키는 거야. 며느리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 되고 딸 자식도 시집갔는데 다시 데려와. 남의 집 지금 막 가정 파탄 내고 자식들도 지금 못 살게 구네요. 1번에서 4번 통사구조 반복.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한 부정적 결과. 아들은 호랩이게 됐고 남의 집 결단 난 게 부정적 결과지. 통사구조가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요,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일세. 둘 다 비슷한 통사구조 들어갔다. 목구멍이 드슈하면 무례무의 음란요. 계속 지금 입만 열면 무례하고 부정적인 어떤 소리만 한다는 얘기야.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되고, 지금 손뼉을 두드리면서 웃다가 통곡하고 이상하다. 무슨 꼴에 생투기, 생떼를 막 쓰면서 머리를 싸서 들어놓고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니네요. 간부 달고 달아나다. 간부가 뭐냐면 외간남자. 이 와중에 바람까지 피나봐. 간부 달고 달아나다. 거의 막장이네. 관비정속 흐뭇하다. 여기에도 근데 부정적인 어떤 비판의 대상에 대한 행위가 계속 나오면서 한 번씩 뭐가 나오니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두 군데나 있네. 관비정석이 뭐야? 노비가 되는 벌을 받은 거를 보고 화자가 흐뭇하다라고 화자의 태도가, 인식이 드러나고 있어. 아까는 뭐였어?
배워서 저런 거야. 진짜 못 배워 먹었구나. 부정적인 인식. 처음 대상. 저부인에 대해서도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하나 드러나고, 뺑덕어멈에 대해서도 야 정말 흐뭇하다. 저렇게 부정적인 부인이 노비가 되는 벌을 받는 걸 보고 기분 좋아하지 화자가.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또 잘 들어 얘들아 라고 얘기하니 무식한 창생들아. 여러분 얘들아 이거는 얘들아 이거 비판의 대상이 아니야. 저 거동이 누구와 누구의 거동이야? 저 부인과 뺑덕어멈의 저 행동을 잘 봐봐. 저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경계해라 이런 의미를 가진 마지막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지. 그런 줄을 알면 고치려고 힘을 써라. 그리고 옳은 줄을 알면 열심히 행하기를 위주하서 뭔가 열심히 해라. 행해라. 아무리 용렬하나 너네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릇되고 옳은 것을 모르겠냐?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옳은 거는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아라. 청자, 창생들에게 권하고 마무리됐다. 미음, 흐뭇하다. 1번, 5번.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흐뭇하다. 인물이 처한 상황. 누구? 뺑덕어멈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관비 정속이 됐잖아. 노비가 되는 벌을 받은 거에 대해서 통쾌함을 드러낸다. 맞는 얘기. 3번. 무당과 불교에 대한 경계가 어디 나왔어? 뺑덕어멈이네.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남편 모양, 자식 모양 저 어떡하냐. 지금 무당한테 돈 다 쓰고. 그러니까 무당과 불교에 대한 경계 이 부분 A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집안 살림을 지금 다 뭐 했어? 집안 살림이 다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도리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 재가는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가네. 자식들 총 없는 헌집신에 자식들 다 음식 막 구걸하러 다니는 집안 살림이 다 망해버리니까 C 있는 거지. 친정부모 얘기는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손님 얘기도 지금 안 나왔고 아랫사람 누구? 노비. 노비들이 뒷담화하고 다닌다고 아까 저 부인이 얘기했잖아. 거세도자 남녀노복 들면하며 흥구덕에 여기저기 사설이고 구석구석 모함. 저 부인이 이제 양반가의 부인이라고 했죠. 양반가의 부인을 막 욕하고 다니는 아랫사람 단속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3번에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도리 또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ACE 3번이 되겠네. 4번 보기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복수의 인물. 지금 복수의 인물을 소개했지. 첫 번째 저 부인, 중간 부분에 뺑덕어멈. 복수의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중간에 이러한 소개 논평이 삽입되기도 한다. 그죠? 작품의 중간에 뺑덕어멈을 언급했잖아. 남대문박 뺑덕어멈 천성이 그러한가.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인물이 시작되는 부분. 이 마지막에 권하면서 끝냈지. 얘들아 너네는 저러지 마라 했잖아. 특히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는 화자의 논평을 최소화한 채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는 나열이 여기 지금 계속 많았어 하면서 희화화했지. 이러한 서술 방식은 교훈적 역할을 표현을 하지. 그리고 화자하고 인물 간의 거리감. 그치? 저 인물들이 부정적 인물들이니까 계속 거리감을 드러내서 저렇게 하지 마. 저게 뭐야.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거지. 경계, 성격과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1번 화자가 소개하는 인물이 2명이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됐지. 뺑덕어멈. C 이 부분이죠. 뺑덕어멈이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1번 맞고. 2번 화자가 비판하고자 인물의 행실을 소개하는 부분이래. 저 부인의 거동보소 뺑덕어멈을 흉보기도 싫지만 저 부인 내가 진짜 흉보기도 싫지만 이라고 시작하고 있었어. 그리고 뺑덕어멈 천성이 원래 저래? 천성이 그런가?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부분 앞부분에서 그러면서 계속 저 부인의 모습을 나열하고 뺑덕어멈의 모습을 행동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으니까 2번 맞다. 마지막은 화자의 논평이 제시된 부분이죠. 고칠 개자 힘을 쓰고 옳은 것만 행하면 화자가 권유하면서 마무리되는 부분이었죠. 4번 인물을 지칭하며 비판의 대상을 표면화 했어요. 아까 A하고 C가 A는 저 부인, C는 뺑덕어멈 표면화한 거죠. 언급했으니까. 2에서는 마지막에서는 그른 일, 옳은 일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해. 어떻게 다르게 대처해? 그르면 고치려고 힘쓰고 옳으면
행하기를 열심히 해라. 이거 다르게 행하는 거죠. 다르게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야 너네 진짜 정신 차려." 경계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 맞죠. 답은 5 번이에요. 저라고 했으니까 그 화자가 거리감을 드러내는 건 맞아. 그리고 C도 이러하다가 아니라 그러하지 그런가? 이렇게 인제 좀 약간 거리감을 드러내는 건 맞지만 여기까지 거리감은 맞지만 이 거리감을 드러내는 저하고 그러한가가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저와 그러한가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문장만 따로 보면 앞문장도 따로 보면 맞는 얘기고 저부인과 뺑덕음의 행동 변화의 필요성 뒷문장도 맞는 얘기지만 원인과 결과가 안 맞아. 그래서 답이 5 번이에요.